2026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의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10명이 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하품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품을 하죠. 문이 열리면서 하나둘 내리는데 표정이 전부 똑같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명이 자리에 앉으면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책상 위에 어제 못 따먹은 커피가 있고 메모지에는 화요일 발표 준비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보입니다. 모니터 불빛이 켜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메일함을 엽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127개, 빨간색 느낌표가 붙은 긴급 메일만 15개입니다. 캘린더를 보니 오늘 회의가 5개나 잡혀 있습니다. 9시 30분 주간회의, 11시 기획회의, 2시 고객사 미팅, 4시 팀회의, 5시 30분 임원보고. 오늘도 버텨야지. 중얼거리는데 이게 벌써 3개월째입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도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말 잘 쉬었어요? 물어봐도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라고 답하죠. 앞자리 선배는 벌써 4번째 커피를 타러 가는데 아직 10시도 안 됐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기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고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퇴근은 밤 10시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오는데 말할 힘도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발표 자료 괜찮나? 상사가 뭐라고 할까? 집에 도착하면 11시입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는데 소파에 앉을 힘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씻고 침대에 눕는데 잠이 안 옵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메일이 3개 더 와 있습니다. 답장을 씁니다. 업무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답장을 합니다. 캘린더를 봅니다. 내일 일정이 빼곡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입니다. 1시 반에 겨우 잠듭니다.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쉬면 불안합니다. 남들은 지금도 일하는데 나만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각함이 미덕이 된 사회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가 성실함의 척도가 됐고 얼마나 바쁘냐가 성공의 지표가 됐습니다. 여유는 나태로 여겨지고 웃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바빠 죽겠어요 라고 답하는 게 인사가 됐습니다. 요즘 어때요? 미치겠어요. 일 때문에. 이게 일상 대화입니다. 안 바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한가하세요? 이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핀잔입니다. 정시 퇴근하면 한가한 사람이 되고 주말에 쉬면 의욕 없는 사람이 됩니다. 휴가를 쓰면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를 쓴다고 하면 바쁜 시기에 하는 말이 돌아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참습니다. 열이 나도 출근하고 몸이 아파도 회의에 참석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말하면서 진통제를 삼킵니다. 그런데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버트 허바드라는 사람이죠.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처음 읽으면 불편합니다. 어차피 못 나간다는 말이 냉소처럼 들리고 허무주의 같아 보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건가요? 반발심이 듭니다. 열심히 사는 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다릅니다. 천천히 한 단어씩 읽어보세요.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자유의 선언이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마라가 아니라 인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입니다. 일은 하며 열심히 살아도 됩니다. 다만 그걸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모두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천재도 당신도 저도. 100년 후엔 아무도 남지 않고 지금 당신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승진 못하는 것. 100년 후엔 그 회사도 없을지 모릅니다. 직급이 뭐가 중요할까요? 연봉이 적은 것? 통장은 남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결국 누군가의 손을 거쳐 사라집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비교 대상도 사라집니다. 100년 후엔 당신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SNS 좋아요 수, 계정조차 남지 않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가벼워도 된다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다 사라질 거라면 왜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나요? 역설입니다. 죽음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일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집에 와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일 생각을 합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끕니다. 그리고 15분을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불이 시멘트처럼 무거운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하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결국 지각할까 봐 부랴부랴 일어납니다.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됩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같은 문장을 3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있습니다. 상사가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갑니다. 김 대리 어떻게 생각해? 이름이 불려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뭘 묻는지도 모르고 답합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설렜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아이디어가 샘솟았죠. 하지만 이젠 그냥 할 일일 뿐입니다. 또 해야 하네. 기계적으로 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오늘 메뉴 뭐 먹을까? 라고 물어도 아무거나라고 답합니다.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번아웃이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야. 조금만 더 버티자. 성공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봅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아.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더 참았습니다. 더 심각하게 살았죠. 그런데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면 행복해질까요?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되면 이제 차장 돼야지 생각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아직 부족해. 더 벌어야 해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끝이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달리다가 어느 날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멈추거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허바드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살아서 나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가요? 어느 날 그에게 순간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 5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밤새만 보고서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 30장, 데이터 분석, 그래프 전략안까지. 그런데 상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가져왔어? 책상을 탁 칩니다. 다시 해.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장의 프린트가 사방에 널브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앞 서류만 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이 순간을 기억이나 할까? 상사도 기억 못할 겁니다. 이 보고서가 뭐였는지도 못 떠올릴 거예요. 본인도 잊을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 정도로만 기억하겠죠. 그리고 100년 후엔 둘 다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도, 이 프로젝트도, 이 회사도, 이 건물도, 바닥에 흩어진 이 종이들도 어딘가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재활용되거나 소각될 겁니다.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가슴에 꽉 차 있던 뭔가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필요 없구나. 허탈하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지만요. 회의실에서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했지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져도 뭐 어때, 야근을 해도 그럴 수 있지였습니다. 일의 양은 같았지만 무게가 달라졌죠. 그리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정말 쉬었고 주말엔 일 생각을 끊었습니다. 번아웃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번아웃에 무너지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방법은 간단할지 모릅니다. 삶의 심각함을 내려놓는 것,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역설을 허바드가 한 문장으로 남긴 겁니다. 당신의 심각함은 무엇인가요? 10년 후엔 기억도 안 날 것들이고 100년 후엔 존재조차 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서 나갈 수 없으니까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허락되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